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의 경기가 3대2로 끝나면서 이날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좋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토트넘은 정말 실망스러웠고 그 뒤에는 최악이었고 마지막에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미 경기가 1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에는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신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많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 3대2. 랭셔에게는 뭔가 좋은 듯한 부분도 있었고 안 좋은 듯한 뭔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메디슨과 드라구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날 경기 분석과 더불어 가지고 한번 경기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 외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셔가 약간 좀 믹스드 나이트, 그러니까 약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 뭔가 섞여 있는 그런 밤을 보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에는 문제가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솔랑키를 이제 로테이션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랭셔가 이제 기회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토트넘의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은 아니죠. 한 골 더 넣었으니까. 랭셔가 이제 전반전에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사실은 이제 성인 무대에서는 겨우 두 번째 선발 출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경기도 이제 유로파에서 치르기는 했었는데 티모 베르노의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거를 이제 실패하는 그런 장면이 한 번 있기는 했죠. 랭셔의 가장 큰 자산은 움직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그대로 마무리를 한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 드리블 이후에 아치그레이에게 연결된 공, 아치그레이가 굉장히 먼 쪽을 보면서 이제 존슨에게 공을 줬고, 존슨이 이 안쪽으로 이 공을 크로스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그런 크로스였고, 이거를 그대로 랭셔가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잘 마무리했죠. 토트넘의 이제 만회골이 나온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레드카드도 받았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랭셔가 골도 넣었고 오늘 경기 뭔가 좀 아드레날린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면서 경험 부족과 함께 레드카드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랭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경기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을 고르라고 하면은 최전방 공격수인 랭셔의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방에 있는 드라구신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드라구신 does not yet look like an able deputy. 그러니까 드라구신은 쓸 수 있는 자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키 반더벤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듀오, 센터백 듀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전부 다 부상으로 인해서 못 뛰는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고, 드라구신이 지난 경기 올리 와킨스와 존 듀란을 잘 막아내면서 그래도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빅터 오시맨, 이 선수는 이제 세계 가장 잘하는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선수를 막는 것은 굉장히 고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전체에서 5점대 평점을 받은 선발 출전한 선수는 라두 드라구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만했죠. 왜냐면요, 이 센터백인데 드라구신이 55번의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을 잃어버린 횟수가 16번. 55번 중에 16번을 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센터백이 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위기죠. 토트넘은 실제로 드라구신의 이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공을 잃어버리는 상황들로 인해서 내준 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구신의 아주 큰 문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오시맨의 첫 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쉬웠고, 오시맨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뭔가 결국엔 드라구신의 무거운 터치로 인해서, 빌드업 과정에서 드라구신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오시맨의 골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수부터 뭔가 빌드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고 공을 잘 다뤄야 되는데, 드라구신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rew away possession. 그냥 아주 점유를 갖다 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냥 상대에게 내줘버리는 횟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벤 데이비스도 이제 원래 센터백이 아닌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같이 뛰는 게 도움이 되진 않았겠지만 여하튼 반더벤과 로메로를 이 선수가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드라구신에게서 기대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비진만큼 또 큰 문제가 있었다면은 미드필더진입니다. 토트넘의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그런데 이번 시즌엔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그 역할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매디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중원이 약하거나 경기의 어떤 밀도가 좀 약할 때 매디슨의 어떤 창조력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경기 밀도가 좀 강력해지고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강한 상황, 상대방의 어떤 중원의 압박이 강해지면은 매디슨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타사라이전에 원래는 좀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베르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두 선수 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베르발도 공을 너무 쉽게 뺏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매디슨은 지금 배워야 할 때가 아니라 활약해야 될 때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로였고 결국에는 클루셉스키, 로드리고 벤창크루 그리고 파페마타사르, 솔랑케가 올라왔을 때에야 차라리 토트넘이 공을 소유하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전반전에 있는 문제들은 self-inflicted, 자신이 스스로 만든 문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들어낸 어떤 문제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중원에서는 메디슨인 거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 이후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Obviously it's a disappointing result.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전반전은 좋지 않았고 우리가 뭔가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심각했고 그리고 너무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전반전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청 소리 지르는 장면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 방송에 잡혔습니다. 요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거의 그냥 돌부처처럼 사이드라인에 있는 게 보통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전방에는 좋은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공을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났고 결국에 우리가 뭔가 후반전에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10명으로 줄어든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 그리고 실망스러운 전반전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 사실은 이제 공격진에서 활약해야 하는 존슨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비판은 확실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전달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에도 그 어떤 지원도 오버래핑도 불가능했죠. 상대방의 어떤 그 빡빡한 수비에 대응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중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 관련해가지고 계약에 관련된 상황들이 전혀 손흥민 선수의 계약 경기력에 도움이 안 되죠.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계약에 대해서 토트넘이 유턴을 해버렸다. 토트넘이 손흥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손흥민 쪽의 이 캠프가 이 토트넘의 새로운 계약 결정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shocked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토트넘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심기가 편한 상황이 아닐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미드필더진, 수비진에서도 제대로 이제 경기를 받들지 못하고 이 무게중심이 아예 나가버리는 심지어 사실은 저는 이번에 주심의 어떤 운영이 진짜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겹치면서 토트넘에게는 악재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랭셔를 탓하기도 좀 그렇고 이 중원과 그리고 수비진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날 경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